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교수로 있는 소호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시대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바이러스이고 특히 겨울과 봄철에 유행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를 침범해서 감기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부터 이제 위장관과 간, 신경계까지 침범하는 바이러스 등이 보고가 된 바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홍콩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행을 했던 사스, 그리고 2015년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을 했던 메르스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첫 보고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확산이 되어서 2020년 3월에는 WHO에서 판데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판데믹 선언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홍콩 독감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이고요. 다양한 임상 양상이 알려진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무증상 환자부터 가벼운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도 있고, 심하면 발생 당시 폐렴과 고열을 동반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양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은 보고마다 또 문헌마다 다르지만 약 2.3에서 7% 정도이고요. 이때 중환자실 치료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치료, 그리고 사망 등의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는 고령이거나 증상이 고열을 동반을 하거나 그 외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비만, 만성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매일 이제 영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인 코비드 19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고요.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800만 명 정도의 누적 확진자가 있고, 이 중에 약 15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역시 매일 이제 코비드-19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만 명을 조금 넘고 사망자는 56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그 발생률과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던 서구 질환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양화된 식단을 포함하여 환경적 요인이 바뀌다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에서도 그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주로 10대 또는 20대의 젊은 연령에서 발병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혈변,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은 지속적으로 잘 조절되지 않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장폐쇄나 천공, 대장암 등의 이제 합병증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질환의 경과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염증성 장질환 자체는 확진 검사는 없고 환자분의 이제 임상 증상 그리고 내시경 소견, CT나 MRI 등의 방사선 소견 그리고 조직학적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 그리고 직장에서 시작돼서 병변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점막층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반면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디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비연속적인 병변으로 염증이 장의 전체 층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 자체는 물론 원인 불명이긴 하지만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개인에서 환경적 요인이 촉발이 되어서 발생하는 면역 반응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면역 반응 이상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면역 기전과 관련된 약물, 즉 항염증성 약제라든지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소분자 물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을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에서는 이미 대상포진이나 독감, 폐렴 등의 감염 위험이 일부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 요인 자체도 면역 반응 이상을 내포하고 있고, 또 약제도 면역 기전과 관련된 약물을 투약하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코비드-19의 위험도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자체에서 코비드-19의 감염 위험성의 평가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Secure IBD Registry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이는 Surveillance Epidemiology of Coronavirus Under Research Exclusion의 약어이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발병한 코비드-19의 사례를 보고하고 또 모니터하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보고를 할 수 있고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에서 확진이 된 코비드-19의 사례를, 전 세계적인 사례를 모아서 여러 학술지에도 게재를 하고, 현 시국에 적절한 치료 방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ecure IBD 레지스트리에서는 이제 매주 코비드-19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주로 기존에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많았고, 또 현재 코비드-19에 감염이 심각한 북미, 특히 미국에서 그 보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ecure IBD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논문들이 나왔고, 올해 5월에 게재됐던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23개국에서 코비드-19이 진단된 525명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연구이고, 이 연구는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발현한 이후부터 최소 7일 이후, 그리고 질병의 경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고에는 이제 중간 나이가 41세, 남성이 50%가 약간 넘었고, 대부분 백인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크론병은 약 60%, 그리고 관해가 유지되어 있는 환자가 59% 정도였습니다. 이 525명의 환자 중에서 입원을 요했던 환자는 약 30%였고요. 5%에서 중환자실 치료, 4%가 인공호흡기 치료, 그리고 3%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30세 미만에서는 사망률이 0%였고요. 50%가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코비드-19이 진단된 염증성 환자 전체를 모아놓은 표이고, 보시면은 외래 베이스로 치료한 환자분, 입원한 환자, 중환자실 치료를 요했던 환자,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 그리고 사망한 환자를 각 나누어서 비교를 분석을 해왔고요. 중환자실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그리고 사망한 환자군을 모두 한데 모아서 추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그 표준화 사망비라고 하여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사망률을 일반인의 사망률에 비교한 비율이고요. 중국은 1.8, 이탈리아 1.5, 미국 1.7로 세 나라 모두 95%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사망비 증가는 일반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즉, 일반인에 비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사망률이 높지 않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중증 합병증, 즉 중환자실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그리고 사망을 한 환자군을 모아서 그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에는 고령인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동반된 환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한 경우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기저질환 동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인에서도 코비드-19의 중증 합병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반면에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염증성 장질환, 즉
활동기 질환인 경우에만 이제 사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코비드-19의 중증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연구에서도 사실 비슷한 결론을 도출을 하였고요.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그리고 독일 등에서도 여러 논문이 이미 게재가 되었고, 결론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코비드-19의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 자체는 일반인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다. 다만 조절되지 않는 활동성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국에 더더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약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본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투약이 유의하게 중증 합병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투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관해 상태의 유지를 하는 것이 코비드-19의 위험률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외에 이제 주사제, 즉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등의 TNF 억제제는 중증 합병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복합투약, 그러니까 TNF 억제제와 면역 억제제 중 하나인 띠오프린을 같이 투약하는 경우, 그리고 면역 억제제 단독, 즉 띠오프린 단독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중증 코비드-19의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반면에서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소분자 물질, 즉 이제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같은 TNF 억제제 외에도 스텔라라나 킨텔레스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 합병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하였고요. 다만 여기서 해석하는데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가 112명밖에 되지 않은 환자 수가 굉장히 작은 연구이기도 하였고, 특히 그 면역 억제제를 이미 투약하고 있는 환자에서 이런 연구 결론으로 인하여 면역 억제제를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인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약하고 있는 약제를 중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환자분의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염증성 장질환 자체는 코비드-19의 감염 그리고 중증 합병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서 중증 코비드-19의 감염과 그 위험 인자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고령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의 투약은 코비드-19의 중증 합병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의 적극적인 질병 조절이 코비드-19의 예후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면역 억제제 등 일부 약제에서 코비드-19의 중증 합병증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약제 중단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